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준비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준비하는데 한 5시간 정도를 소비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그 외에 잘라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시선을 끌려고 제목을 좀 세게 지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부터 하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죠. 너무 급할 거 없잖아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 산업을 지원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나라는 수소 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25년까지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이상 투자한다. 내년에 수소 충전소 얼마를 짓는다. 이런 내용들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소 섹터가 계속 상승했었던 이유가 그린 뉴딜, K 뉴딜에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 아시겠죠? 현대가 말이죠.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만들죠. 그리고 메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오늘 나온 뉴스인데 정의선 체제 로봇 수소차 미래산업 속도낸다. 정의선 회장이 10월 달인가요? 그때 현대가의 회장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체제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 무언가 보여줄 때 로봇과 수소라는 거고, 최근에 로봇주 많이 상승했죠? 로봇주 더 갈 듯 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현대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의 축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거 알고 가시고, 현대차는 수소차를 만든다. 그거. 그 다음에 수소차는 뭘로 갑니까? 수소로 가잖아요. 수소가 연료죠. 그 수소 현대 제철에서 만듭니다. 현대 제철도 수소용 어쩌고 하면서 수소 생산 능력을 10배까지 키우겠다. 앞으로 현대 제철은 수소로 밀고 나간다. 현대 제철에서 나오는 그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생 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는 수소차를 만드는데 연료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통을 현대 글로비스가 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지금은 탱크로리 가지고 휘발유 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유통망을 현대 글로비스가 담당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현대 글로비스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최대의 지분은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23%로 말이죠.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 합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현대가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틀이 현대 모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 모비스 주식을 지금 정의선 회장이 없으니까 현대 글로비스랑 합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2018년도에 나왔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를 키워야겠죠. 현대 글로비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면 그걸 탱크로리란다. 컨테이너다 실어갖고 해외에다 수출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 있죠. 현대 기아차 중고차 시장의 메인을 담당할 애가 바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6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를 리스업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유통업을 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거기에 수소 유통까지 현대 글로비스가 맡습니다. 중고차, 2차 전지, 수소 유통. 이만 하면 충분한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중장기주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우수 AMS의 히스토리,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거잖아요. 우수 AMS는 8월 달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8월 24일부터 쭉 하고 뽑아주죠. 얼마요? 3,8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 4, 12, 4배가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일단 그린 뉴딜 관련해서 수소차 기대감으로 날아갔습니다. 왜? 우수 AMS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수소차 부품, 전기차 부품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수소차 보조금 상한선 폐지 모멘텀,
정부에서 그만큼 수소차를 밀어준다라는 이야기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초기죠. 앞으로도 계속 수소차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렇게 해갖고 수소 트럭 상용화를 한다고 해서 또 상승을 했어요.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같이 수소로 상승하더라라는 거고요. 9월 29일에 보면 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초소형 전기차 완성차 뭐 부품 관련해서 사업 재편 계획 승인 모멘텀으로 상승 29일이죠. 근데 다음에 보면 24일입니다. 실제로 공시가 난 건 24일에 공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29일에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생기더라도 바로 반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급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슈가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수 AMS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기대감 살아있는데 뉴스 터졌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버리지 말자. 앞으로 이슈가 더 강력하게 있는 거는 그래도 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전기차 이쪽으로 꾸준히 밀어주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12월 10일에 정대선이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최근에 빠바박 하고 꽂혀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수 AMS는 공시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사업 재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수소 부품주로 완전히 가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언제? 9월 24일 날에 말이죠. 자, 10월 29일 날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9.64% 하한가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었죠. 빡! 두 번이나 빡빡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악재가 뭔지 살펴봤더니 현대 BNSE 현대 BSNE 죄송합니다. 현대 BSNE가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소식에 29% 하락 마감. 원래 상승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3자 유증으로 빠진 건데 제3자 유증이 이런 거예요. 제3자 배정 유증. 이게 뭐냐면 우리 집이 빵집이 되게 잘 돼요. 근데 친한 형이 있어. 친한 형이 투자 좀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 형 그래 투자하게 해줄게. 형이 사 라고 콕 집어가지고 형이 사 이러면서 콕 집어갖고 그 사람한테 유증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유증 안 하고 꼭 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유증은 아무나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뭐 사기꾼 회사가 사기를 잘 쳐가지고 제3자 유증 때린 다음에 도망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 사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가잖아요. 현대한테 제3자 유증을 때렸다고요. 어마어마한 호재죠. 아까 배경 설명에서 봤잖아요. 수소 라인을 타고 있다라니까. 현대 그 계열이 수소 라인을 차고 있어. 그런데 현대에다가 제3자 유증을 때렸는데 그게 하한가를 맞는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수 AMS 갑작스러운 장대음봉 왜?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거 뉴스 3시 52분에 나온 뉴스고 4시 3분에 나온 뉴스인데 뚜렷한 악재 없는데 본격 하락 신호? 왜 떨어지지? 알 수가 없는데 가 되는 거죠. 뉴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뉴스 쓰는 기자들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지. 이게 왜 상승해야 될 이슈인데 왜 하한가를 받지? 앞만 봐도 이상하죠. 12월 10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요거 현대가 인수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해서 급락을 맞았던 때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빡 뜬 거 몇 프로 떴어요? 17% 고가는 27%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온 이슈입니다. 그 이슈의 내용이 뭐냐면 현대 정대선 코스닥 상장사 우수 AMS 인수설 주가 환호. 에? 인수설 주가 환호. 아까 뭐였어요? 제3자 유증한다 그래갖고 하한가 맞았던 이슈 악재가 이렇게 간다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건 누가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많이 이상한데?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딱 조사를 하자마자 더 이상한 게 발생을 했어요. 12월 15일 날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 12월 15일입니다. 이겁니다. 인수한다. 인수할 것 같다. 근데 갑자기 빡 하고 몇 퍼센트야? 8%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왜 그런고 하니 이 기타라는 곳에서 318만 주를 매도를 합니다. 318만 주요. 우수 AMS 총 주식량이 3,100만 주예요. 근데 318만 주, 무려 10%가 넘는 비중이 단 하루 만에 매도가 나왔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마이너스 8% 떨어졌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8% 떨어졌는데 아까 하한가 맞을 때 있죠. 하한가 맞을 때 여기 보면은 얘네가 318만 주를 던진 거를 개인이 다 받았어요. 325만 주를 개인이 받았다고요. 어떻게 돈 많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10,000원만 쳐도 300억이 넘잖아요. 그걸 개인이 받았어요. 일단은 던진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받은 것도 말이 안 돼요. 어쨌거나 그렇고요. 하한가 맞을 때 봅시다. 하한가 맞을 때 어때요? 34만 주 받았어요. 34만 주. 320만 주를 하한가 맞을 때는 34만 주 맞고 뚱 떨어졌는데 하한가를 맞았는데 320만 주를 맞았는데 안 떨어져요. 8%밖에.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말이 안 되죠. 이상한 거래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이런 애가 있어요. 9월 25일 날에 뭐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시스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현대 저기 AMS 있잖아요. 우수 AMS의 주식을 약 한 3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시를 했고요. 목적이 단순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만 주를 마침 얘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체 비중의 10%의 그 주식이 한 방에 와다다 하고 쏟아졌는데 이거 누가 던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한 300만 주 가지고 있는 애가 단순 투자 목적이야. 기업 경영 목적도 아니고 단순 투자 목적. 그럼 던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2월 15일 날 나온 물량은 혹시 얘네가 던진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단순 투자 목적의 공시일은 언제일까? 라고 찾아봤죠.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공시를 했으면 대금 수령 또는 주식 등의 인도 시 한 번의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공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대금 수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주식은 3일 결제죠. 15일에 주식을 매도를 했으면 대금 수령은 언제 합니까? 16일, 17일 날 합니다. 바로 내일에 공시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공시를 해요. 이시스 얘네가 매도를 했다. 그럼 산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 놈도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충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혹시 정대선이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대선 관련, 현대 관련 무언가의 집단에서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분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정대선 씨가 우수 AMS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다담 하모니 제1호 얘네가 최대 출자자인데 보면 다담 하모니 얘네가 최대 주주예요. 45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 최대 주주인 얘네의 출자자가 최근 현대 BSNI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알려졌다. 현대 BSNE N인데 잘못 나왔네.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 BSN이 누구 겁니까? 정대선 거잖아요. 그러면 정대선 씨가 지금 다담 하모니,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좌지우지하는 애가,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정대선 씨잖아요. 그러면은 우수 AMS의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정대선 씨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제3자 유증을 배정받았죠. 그 물량이 얼마입니까? 거의 200만 주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보유 비율을, 지분율을 생각해 보면 지분율 14.29% 정대선 씨가 가지고 간 거고, 그리고 제3자 유증을 받아갖고 6.41%를 정대선 씨가 가지고 간 거죠. 현대 BNS가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대선 씨의 지분율은 20%가 넘습니다. 이미 최대 주주죠. 이미 우수 AMS는 현대 가로 편입이 됐다라고 봐야죠. 이해가죠?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와, 호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죠. 일단 정대선 씨가 먹었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거는 망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땡큐하고 잡아야 되는 애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밑으로 안 빠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 밑으로 빠져? 추가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뉴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대선 씨가 누구냐면 지금 그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들, 정몽필, 정몽구, 정몽근, 정몽우 이런 아들들, 정몽구 님의 장남이 정의선, 정의선 님이 현대 회장, 10월 달에 그 회장님으로 올라가신 정의선 님이 여기 회장, 그리고 정몽우 씨의 삼남인 정대선 씨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선 씨와 정대선 씨는 사촌, 여기 부인은 노현정 씨,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관계가 이런 관계니까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이 야 너네 먹고 살아 라고 해서 툭 던져주는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설이죠. 어쨌거나 이상한 부분들을 한번 쭉 쫓아와 봤어요. 뭐 그냥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300만 주 저거 때문에 한 3시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저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블록딜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거 찾아보느라고 머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 어쨌거나 지금 요렇게 정리를 되었습니다. 교육남이 요렇게 강의를 했고요.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네.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렇게 저희 채팅방 관련 정보는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